날짜 먼저 정리할게. 얘들아 9월 8일이고요. 월요일, 요일 간단하게 적고요. 제목은 수동태예요. 오늘 배울 게 수동태인데 일단 능동태랑 수동태 구분하는 것부터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 일단 능동태 대 수동태 이렇게 한번 적고 능동태는 뭐냐면 우리가 문장에는 주인공 단어가 있잖아요. 그 주어가 어떤 동작을 직접 스스로 하는 거를 우리가 능동태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반대로 수동태는 뭐냐면 주어가 동사의 영향을 받거나 동작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동사의 영향을 받거나 당하는 입장이 되는 거를 수동태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을 해요. 영어 문법 용어로. 그래서 얘를 그냥 간단하게 예문으로 밑에 구분할 수 있게 써놨어요. 첫 번째 예문이 Many fans love the singer, 이 문장이랑 두 번째 예문이 The singer is loved by many fans, 이거거든요. 일단 한번 써보고 예문을 같이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 예문 보면요, 얘들아 many fans, 많은 팬들이, 얘가 주어죠? 그 다음 love, 아주 좋아한다, 사랑한다, 동사죠. 다로 끝나는 말. 근데 누구를 사랑하냐 봤더니 the singer, 그 가수를 해가지고 동작의 대상이 되는 말, 목적어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이루어진 문장 구조를 영어 문법에서는 몇 형식 문장이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혹시? 목적어 한 개의 문장. 그렇지. 거기에다 하나 써놓을게 얘들아. 3형식. 이렇게 목적어가 한 개 있는 문장을 영어 문장 형식으로는 세 번째 문장 구조다 해서 3형식 이렇게 부르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어가 많은 팬들이, 얘가 주어잖아. 그리고 사람이죠, 주어가. 그래서 이 주어인 사람이 직접 그 가수를 좋아하는 거잖아, 자기가 스스로. 그래서 이거를 어려운 말로 능동태다, 능동태 문장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목적어가 하나인 3형식 문장을 우리가 받는 입장, 가수의 입장에서 수동태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바꿔 쓴 문장이 이 2번 문장이라고 보면 돼. 그래서 바꿨을 때 어떻게 바꿔 쓰냐, 능동태의 목적어가요,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와요. 그래서 더 싱어리 맨 앞으로 오는 거야, 목적어가. 그리고 원래 능동태의 주어가 수동태의 문장에서는 맨 뒤로 가요. 그래서 얘는 행위자 형태로 목적격 형태로 바뀌어요. 목적격. 그리고 그 앞에 전치사 by라는 애를 붙여서 뭐뭐에 의해 이렇게 묶여서 바뀌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남은 게 뭐냐, 가장 중요한 게 love라는 동사 있죠. 얘가 수동태 형태로 바뀌는데 수동태 형태가 영어에서는 비동사 플러스 PP 형태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싱어리 주어가 됐으니까 비동사 am, is 중에 is를 쓰고 그 다음에 시제가 현재형이니까 PP 형태 D를 붙여서 규칙동사 loved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해석해보면
그 가수는 사랑받는다 많은 팬들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사랑을 받는다는 의미, 당하는 의미여서 수동태 문장이다. 어려운 말로 이렇게 말해요. 이해돼요? 이거? 그러면 얘들아 수동태 형태를 조금 자세하게 밑에서 볼게요. 거의 별표 치고 수동태 형태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 수동태 형태 많아요? 일단은 수동태 형태가요, 기본 긍정 형태랑 부정 형태랑 뭐 현재, 과거, 미래, 현재 완료 시제까지 책에 나와 있어서 요걸 한 번에 정리해서 볼게요. 일단은 수동태 긍정 형태, 제일 기본이 되는 긍정문 형태 있죠? 얘는 아까 전에 뭐 플러스 뭐라고 했어? 방금 얘기했듯이 비동사 플러스 PP, by, 목적격 형태라고 했죠? 거기다 하나 써볼게. 그래서 예문은 방금 쓴 대로 The singer is loved by many fans 이걸 보면 될 것 같아 얘는. 그래서 예문은 생략했어요 아래는. 그 다음에 얘는 긍정문 형태고 얘들아 부정문 형태, 우리가 뭐뭐가 아니다 부정의 의미가 있는 걸 부정문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쓰냐, 비동사랑 PP 사이에 not을 붙이면 돼. not. 비동사 PP 사이에 not을 붙이면 부정문 형태가 된다. 그래서 밑에 예문 하나 선생님이 적어놨거든요. 하나 적어놓을게요. This email was written by Frank.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확인해보면 이 이메일은 얘가 주어져. 그리고 wasn't written이라 했는데 얘가 동사 덩어리인데 우리가 written은 뭐의 과거 분사인지 알아요? 얘들아? 그렇지, write, 쓰다의 과거 분사예요. 그래서 얘는 쓰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이 이메일은 쓰여지지 않았어 프랭크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부정문 형태가요 이렇게 비동사 플러스 not 줄여서 wasn't, 그 다음에 write의 PP 형태 written 이렇게 바뀐 거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볼게. 세 번째는 의문문을 형태를 써놨거든요. 일단 수동태에 또 물어보는 문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는 문장은 의문문이라 하잖아. 그래서 의문문일 때는 비동사가 문장 맨 앞으로 와. 거기다 써놓을게. 비동사 다음에 주어 다음에 PP, 나머지 물음표 이렇게 물어본다. 그래서 예를 들어 친구가 강아지를 키워. 민준이 친구가 강아지를 키우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가는데 강아지가 좀 경계심이 있어가지고 손을 문 거야. 그러면 친구가 놀라서 민준아 너 강아지한테 물렸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영어 문장으로 밑에처럼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Were you bitten by a dog? 이렇게 한번 쭉 써볼게. Were you bitten by a dog? 하고 물음표. 그리고 밑에는 대답을 써놓은 거예요. 긍정의 대답 Yes I was. 부정의 대답 No I wasn't. 근데 워르는 월수로 해요. 주어가 다르죠? 물어볼 때는 친구가 민준이한테 물어본 거잖아. 그래서 민준아 너 이렇게 물어본 거죠. 너 강아지한테 물렸어? 그래서
Were you beaten by a dog? 너 물렸니? 강아지에 의해서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럼 대답할 때는 친구가 대답하는 게 아니라 유로 물어봤을 땐 누가 대답해요, 얘들아? 내가 대답하는 거죠. 민준이 본인이 대답하는 거니까 나 물렸어 라고 대답하려면 Yes, I was 이렇게 바뀐 거죠. 그리고 만약에 아니 나 괜찮아 안 물렸어 이러면 No, I wasn't 부정의 의미니까 이해돼요?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이렇게 by 다음에 행위자를 꼭 쓴다 했잖아요. 수동태 마지막 부분에 목적격으로. 근데 이게 생략 가능한 경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별표 치고 하나 써놓게. by 플러스 행위자 생략 가능 경우 세 가지. 뭐 수동태 설명할 게 많아서 두 번에 나눠서 나가야 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쉬운 단어 나오면 빨리 나가고 저번처럼 조동사 그죠? 민준아 의자 땡기자. 그리고 허리 펴고 앉자. 그리고 민준이 오늘 그 물통 없어요? 혹시? 텀블러 같은 거? 집에 저번에 가져왔던 것 같은데 한 번. 가방 밖으로 먹어가지고. 아니 너무 졸길래 좀 이렇게 물 좀 마시라고 할라 했지. 일단은 행위자 생략 가능 경우 세 가지 있잖아요. 행위자가 첫 번째로 막연한 일반인일 때 거기다 써놓게. 막연한 일반인일 때. 일반인이라는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영어는 얘들아 어느 나라에 썼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영국에서 쓰잖아. 그래서 영어는 사용된다 뭐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할 때 English is spoken in many countries 뭐 이렇게 쓰거든요. 그럴 때는 당연히 영어를 쓰는 나라 사람들이 정해져 있으니까 대부분 일반인이잖아요. 그럴 때는 생략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우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생략 가능하다. 불분명할 때 생략 가능하다. 불분명. 그러니까 불분명이라고 하면 좀 이상하다. 자연스럽게 하려면 불필요 이렇게 해야겠다. 여기는 분명하지 않을 때 하고 간단하게 불필요 가로치고. 아니 미안 얘들아. 불확실 먼저 써야 돼. 불확실 먼저 쓰고 아래가 불필요야. 불확실 먼저 쓰고 불분명하다는 게 불확실하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중요하지 않을 때. 얘가 불필요할 때. 그래서 일반인일 경우, 불확실할 경우, 불필요할 경우 이렇게 세 가지일 때 그 by 행위자 목적격 형태는 생략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면 불확실하거나 불필요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밑에 마찬가지로 오늘 예문을 써놨거든요. My purse was stolen last week랑 This wine was made in Chile 이렇게. 이거는 그냥 쓰지 말고 한번 바로 볼게요. 예를 들어 첫 번째 예문은 이거야. 그 English is spoken in many countries 해가지고 영어는 사용된다 많은 나라들에서 이렇게 해석이 돼 있죠? 근데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정해져 있잖아 얘들아. 그죠? 영국 사람이라든지 뭐 미국 사람 그리고 세계 공용어가 거의 영어니까 그래서 굳이 이때는 일반인에 포함돼서 by 플러스 행위자를 쓸 필요가 없다. is spoken 뒤에. 그래서 생략하고 그냥 in many countries 이렇게 바로 나온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예문도 보면 my purse 하면 뭔지 알아 얘들아? purse? purse라는 단어 뜻 뭔지 알아요 이거? 그렇죠. 지갑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나의 지갑이 was stolen last week. 지난주에 stolen이라는 과거분사는 뭐의 과거분사인 줄 알아요? 거기다 써놓을까? steal의 과거분사야. steal이 무슨 뜻인데? 그렇죠. 훔치다. 근데 훔치는 건 내가 직접 훔치다 이런 의미잖아요. 능동의 의미인데 수동태로 훔침을 당했다니까 도난당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 근데 나의 지갑이 도난당했어 지난주에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누가 가져갔는지 알까 모를까? 대부분 도난당한 경우에는 모르죠. 확실하지가 않죠. 그래서 불확실한 경우에는 by 뒤에 행위자를 생략하고 쓴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this wine, 이 와인이 was made in Chile 라고 했는데 made라는 단어가 뭐의 과거분사예요?
얘는 make의 과거 분사죠? 그래서 이 와인이 만들어졌어. 칠레에서. 근데 누가 만들었는지 정확하게 쓸 필요가 없죠. 칠레에서 만들어졌다가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불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바이자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형태 이제 정확하게 쓸 건데요. 여기 밑에 한번 정리해서 써볼게. 그래서 수동태 시제와 여러 형태 거기다 밑에 제목 적고 써볼게요. 우리가 시제는 예전에 배웠죠. 시간의 때를 나타내는 말을 우리가 시제라고 한다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3가지 이상의 정도가 나오는데 시제가 일단 첫 번째가 지금 이 순간 현재 시제일 경우 있죠? 현재 시제일 경우에는 과거 시제 먼저 써야겠다. 과거 시제일 경우에는 우리가 지나간 거 과거 시제라 하잖아. 과거 시제일 경우에는 비동사의 과거형 플러스 pp를 쓰면 돼요. 근데 비동사 과거형 얘들아 딱 2가지 있죠. 뭐랑 뭐 있어요? 비동사의 과거형. 그렇지. 거기 괄호치고 하나 써놓을게. was, were, pp. 그래서 수동태의 과거 시제는 비동사의 과거형 was, were 둘 중에 하나 쓰고 pp 형태를 쓴다. 그래서 예를 들어 밑에 예문 하나 적어놨거든요. 선생님이 1번에 Anna repaired my computer. 이 문장을 My computer was repaired by Anna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 예문을 한번 써놓을게요. 아니 민준이 너무 좋은데? 물 한 번 더 마시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민준아? 오늘 그 태권도 운동하고 온 거야? 오기 전에? 그러면? 학교에서 뭐 체육했어? 시험 봐가지고 수행평가? 뭘로 봤어요? 수행평가를? 공을 던져가지고 멀리는 농구인가 그러면? 그게? 스포츠이라고 여러 가지? 그래서 피곤하구만. 그러면 얘들아 밑에 예문 보면요. 에나라는 얘가 주어죠? 에나가 repair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수리하다, 고치다. 거기다 써놓을까? 수리하다. 근데 ed가 붙어서 에나가 수리했어. my computer. 뭐를? 나의 컴퓨터를. 그래서 이거는 에나라는 주어가 직접 컴퓨터를 고친 거죠, 스스로. 그럼 얘는 무슨 태라고 불렀지, 아까? 직접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 직접 하는 거. 그렇죠, 능동태. 거기다 써올게. 근데 이제 고침을 당하는, 이제 수리당하는 컴퓨터 입장에서 바뀐 거야, 수동태로. 아래 문장은, 화살표는. 그래서 수동태로 바뀔 때 능동태의 목적어가 수동태에서는 주어로 바뀐다 했죠. 그래서 my computer이 주어로 왔어요. 내 컴퓨터가. 그 다음에 이제 에나라는 원래 능동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간다 했어. 그리고 앞에 by 붙인다고 했죠. 에나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인데 동사는 얘라 뭐랑 뭐를 꼭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될 게 수를 꼭 확인해야 돼요. 수라는 거는 단수냐 복수냐. 그리고 두 번째로 확인할 게 시제. 현재냐 과거냐. 그러면 여기서 주어로 바뀐 게 my computer이잖아. my computer은 단수예요 복수예요? 일단 수를 확인하면. 그렇지. 단수. 한 개인 걸 단수라 하거든. s가 없으니까 단수.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동사의 시제가 뭐였어? ed가 붙었네. 현재예요 과거예요 미래예요? 그렇죠. 과거죠. 그래서 이때 is의 과거형 비동사 was 이렇게 쓰고 repair의 분사 형태 규칙 동사니까 얘는 그대로 ed 붙여서 repaired 이렇게 수동 형태로 비동사 플러스 pp로 바뀐 거다. 이해돼요? 그래서 해석하면 내 컴퓨터는 수리되었어. 에나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시제가 미래 시제가 나와요. 우리 아까 현재 시제는 생각해보니까 위에 썼잖아. 그래서 과거 미래 시제 이렇게 밑에 정리해놓을게. 미래 시제는 우리 저번에 조동사 배웠죠 얘들아. 미래 시제 조동사 뭐 썼었지? W로 시작하는 거?
그렇죠. will이 있었죠. 그래서 will be PP 형태를 써. 조동사, 수동태 우리 미래 시제에 나타날 때는 조동사 will의 도움을 받아서 will be PP 형태를 써요. 그래서 밑에 예문 한번 써놓게도 Ted will do the new project 이 문장 그리고 화살표 다음에 the new project will be done by Ted 이렇게 쭉 한번 써보고요. 다 쓰면 같이 한번 예문 확인해 볼게. 됐어요 얘들아. 그러면 얘 한번 그럼 해석해볼까? 테드는 얘가 주어고 will do 뭐뭐 할 거야 동사. 그 다음에 뭘 할 거냐 봤더니 the new project 그 새로운 프로젝트를 할 것이다.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문장 구조 형태를 목적어 하나 있는 문장 몇 형식이라 했어요? 아까? 목적어 하나 있는 문장 그렇지. 거기다 한번 써놓게. 3형식. 우리가 목적어를 꼭 한 가지 가지고 있어야 수동태로 바꿔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3형식 문장이고 테드라는 주어가 그 프로젝트를 새 프로젝트를 직접 하는 거잖아. 그럼 직접 하는 거를 무슨 태라고 불렀지? 주어가 직접 스스로 하는 걸? 그렇죠. 능동태. 거기다 써놓게. 능동태. 근데 이 능동태를요 그 밑에 화살표 수동태 형태로 바꾼 거예요. 그럼 이제 그 프로젝트라는 원래 능동태의 목적어 있죠? 얘가 수동태에서 맨 앞에 주어로 온다 했죠? 그래서 the new project. 그 다음 원래 능동태 주어는 문장 맨 뒤로 간다 했어. 그래서 Ted 앞에 by를 붙여서 by Ted 맨 뒤로 가죠? 그 다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동사가 가장 중요하다 했어. will do를 이제 조동사 다음에 비동사 PP 이렇게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조동사가 쓰여 있으면 어차피 뒤에 동사 원형이니까 조동사를 먼저 will 쓰고 그 다음 비동사 원래 형태 be 그대로 쓰고 PP do의 PP 형태는 do, did, done 이렇게 바뀌거든요. 3단 변화가. 그래서 done이라는 PP 불규칙 동사 형태를 써주면 돼. 그래서 그 새 프로젝트가 실행될 거야. 테드에 의해서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수동태 그래서 미래 시제를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리고 여기 책에 나온 것만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얘가 미래 시제이기도 하면서 조동사의 수동태이기도 하거든요. 여기다가 하나 써놓을까? 조동사 수동태. 수동태랑 조동사랑 이렇게 결합해서 쓰는 거를 조동사 수동태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먼저 써주고 BPP 이렇게 쓰면 돼. will뿐만 아니라 우리 조동사 되게 많이 배웠잖아요. can, may, must 뭐 이런 것들 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3번 번호 달고요. 요거 적어볼게. 완료형 수동태가 있어요. 완료. 아 3번 다른 건데 이 책에는 안 나와 있어서 여기 책에 나온 것만 설명 갈게요. 왜냐면 필기할 게 많으니까 수동태가. 책에 나온 거 있어요? 응? 이거 말고 또 있어요? 3번까지 정리하면 일단은 형태는 다 설명할 것 같아요. 여기까지만 쓰면 일단. 그래서 얘들아 완료형 수동태 한번 적어 놓을게요. 일단은 완료형은 뭐냐면 우리 전에 현재 완료 시제 배운 적 있죠? 그거랑 수동태가 결합했다고 근데 현재 완료 형태 얘들아 기억나? 뭐 플러스 뭐였는데? have as 플러스 pp. 그래서 걔랑 수동태가 결합했다고 보면 돼. 그래서 여기 have. 근데 왜 칸을 두 칸을 해놨지 선생님이?
이 칸이 오류 같은데. have has 이렇게 쓰고 얘는 x. have has been pp. 현재 완료랑 그 수동태가 결합했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완료형 수동태다 이렇게 부르는데 have has been pp 이렇게 바뀐다. 그래서 밑에 예문으로 하나 써놨어요. The kitchen has already been cleaned 이렇게. 그래서 얘는 해석을 해보면 the kitchen 그 주방이 얘가 주어져 이미 has been cleaned라고 했으니까 청소되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방은 사람에 의해서 청소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방이 이미 사람에 의해서 청소가 되었다. 근데 굳이 사람이 한 거는 쓸 필요 없으니까 이때는 by 행위자 생략된 거다. 됐어요? 그러면 요 세 가지 형태 정리됐고, 그럼 일단은 여기까지 정리된 거를 다 적었으면 뒤로 조금 넘어갈게. 이번은 나가요. 설명할 게 좀 많아서 우리가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 얘를. 일단은 여기 1은 설명을 했거든요. 유닛 2. 유닛 2에 요거를 정리를 해야겠다. 우리가 그 주의해야 될 수동태 이렇게 하나 정리해 놓을게요. 주의해야 될 수동태. 요거 한 바닥만 더 쓰면 될 것 같아요. 왼쪽 줄 방금 쓴 것처럼. 주의해야 될 수동태 이렇게 쓸게요. 우리가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들이 몇 가지 정해져 있거든요, 얘들아. 그래서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 이렇게 바로 정리할게. 뭐 숫자는 신경 안 써도 되고 수동태로 쓰이지 않는 동사. 일단은 얘들아, 아까 수동태 문장이 되려면 원래 능동태에서 뭐가 꼭 하나 있어야 된다 했는데 기억나요? 주어 동사 다음에? 그렇지, 목적어가 꼭 있어야 우리가 수동태 문장으로 바꿔 쓸 수 있는데요. 목적어를 안 가지는 동사들이 있어. 목적어가 없는 동사들이 있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써놓을게. 목적어가 없는 자동사. 우리가 동사 중에 목적어를 필요로 하는 동사가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가 필요 없는 또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필요 없는 동사를 어려운 말로 자동사다, 스스로도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동사다 해서 자동사라고 해. 그러니까 목적어가 없는 동사예요, 자동사는. 그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appear, 거기다 써놓을게. 땡땡하고 appear. 그 다음에 얘의 반대말이 disappear.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happen. 이런 동사들 등등등 몇 가지 있는데 여기 책에는 6가지 정도 나와요. appear, seem, stay, look, disappear, happen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다 한번 써놓을게. 이런 동사들은 목적어가 필요 없는 동사여서 수동태를 안 쓰고 그냥 이렇게만 쓴다. 요거 예문으로 위에만 써놓으면 돼요. My favorite singer appeared on TV 이렇게. My favorite singer appeared on TV 이렇게 하나 써놓을게. 그러면 얘들아, appear이 무슨 뜻인 줄 알아요 혹시? 나타나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다 몰랐으면 하나 써놓을게. 나타나다, 등장하다. 그러면 이거 해석하면 무슨 뜻이야? 내가 가장 좋아하는 누가? 가수가 얘가 주어져. 근데 appeared, 나타났어. 어디에? TV에. 그래서 해석이 되죠? 근데 이때 나타났다라는 동사는 우리말로 생각해보면 얘들아,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가 나타났어. 뭐뭐 이란 말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 없이도 그냥 스스로 문장을 완성할 수 있어.
그래서 얘를 어려운 말로 자동사다. 목적어 필요 없는 이렇게 불러요. 영어는 주어랑 동사 하나씩만 있으면 문장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이때는 수동태로 쓸 수가 없다. 이 appear처럼 이런 자동사들은 수동태 못 쓴다 이 얘기야. 그럼 넘어가도 되겠죠? 2번은 안 써도 돼 얘는 일단. 그 다음에 이제 또 써야 될 부분 오른쪽 요것만 쓰면 오늘 일단 설명 여기까지만 하려고 해요. 얘가 아까 1번이었나? 아니 1번 그냥 번호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해놓고 동그라미 해놓고 쓰면 되겠다. 우리가 아까 수동태 형태가 by 플러스 행위자 목적격 형태를 뒤에 쓴다 했잖아요. BPP 뒤에. 근데 by 외에 전치사를 쓰는 경우가 있어요. 원래 대부분은 by를 쓰는데 by 외에 수거처럼 그냥 습관적으로 자주 사용하는 그 수거라고 보면 돼. 그래서 by 외에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는 밑에 표로 정리해서 한번 외워두자. 그래서 보통 행위자는 by를 사용해서 나타내지만 다른 전치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음. 이렇게 써놓을게. 그래서 밑에 표로 정리를 해놓을게요. 첫 번째로는 많이 들어봤을 수도 있는데 be interested in in이라는 전치사 써가지고 뭐뭐에 흥미가 있다, 관심이 있다 이런 뜻. 첫 번째는 요것도 이제 책에 나오는 거 위주로 중요한 거 위주로만 정리할게. 그 다음에 뭐뭐에 기뻐하다 바로 왼쪽에 be 아래에 pleased with라는 전치사를 써서 뭐뭐로 기뻐하다. 뭐뭐로 기뻐하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아래에 뭐뭐에 만족하다 라는 표현이 있어요. 비슷한 뜻인데 뭐뭐에 만족하다 be satisfied with 얘도 with라는 전치사를 써요. 이거는 몇 개 있어요? 여기 책에 나온 거 보니까요 한 7개 정도 나오는 것 같아. 7개만 쓰면 이제 정리 끝날 것 같아 얘들아. be satisfied with 뭐뭐에 만족하다. 그 다음 조금 내려가서요 오른쪽에 4번 be covered with 뭐뭐로 덮여있다. 얘도 전치사 with를 써요 끝에. be covered with. 그 다음에 조금 내려가서요 이제 요거는 근데 선생님 이거는 여기다가 적어야 겠다. 5번 여기다 적을게. be made of 또는 from 해서 뭐뭐로 만들어지다. be made of, be made from 이렇게 써놓을게. 근데 be made of랑 from이 그 뒤에 전치사가 다르잖아요 얘들아. be made of랑 from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약간 뜻은 똑같아. 우리말로 하면은 뭐뭐로 만들어지다 이런 뜻인데 약간 쓰임이 달라요. 그래서 요거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면 그 be made of는 재료 성질 변화 없음 이렇게 써볼게. 재료 성질 변화 없음. 그 다음에 from은 재료 성질 변화 동그라미. 재료 성질 변화 동그라미. 얘는 변화 있을 때 from을 쓴다.
예를 들어서 그 오브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책상 이거 뭘로 만들었어요? 나무? 그렇지, 나무로 만들어졌다. 책상은 나무로 만들어졌다 할 때는 오브를 써. 그래서 그때 원래 이렇게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원재료를 알 수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오브를 쓰고, from은 예를 들어 얼음은 뭘로 만들어지지? 물? 그렇죠. 물이 얼어서 얼음이 된 거죠. 바뀐 거죠, 형태가. 그럴 때는 화학적 변화라고 해서 be made from을 써. 예를 들어 여기다 하나 써놓게, 예시로 우리말로 간단하게 물이 얼음 됐을 때 made from, 그죠? 그 다음에 나무가 책상이 됐을 때는 be made of. 이해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6번 얘들아, be filled with 라는 표현이 있어요. 얘 독해책에도 많이 나오거든요. be filled with 뭐뭐로 가득 차 있다. 얘를 또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be full of라는 게 있어요. 뭐뭐로 가득 차다. 같은 말이에요. 가득 차 있다, 가득 차다. 다 똑같아. 그래서 여기까지 다 정리되면요, 얘들아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제 필기는 일단 여기까지 하고 이거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아. 수동태가 좀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쉬운 단어는 빨리 나가고, 저번에 조동사 했듯이